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범위 6단원, 7단원 안에 있는 탐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4쪽 암모니아가 퍼지는 이유입니다. 이 실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순서대로 뿌려놓고 페노프탈레인 용액 가운데에 암모니아수를 한 방울 뿌렸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하나씩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변한 이유는 암모니아수 때문에 그런데요. 암모니아수는 염기성으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빨갛게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서 정리역 1번에 페노프탈레인 용액 색깔을 변화시키는 물질은 진한 암모니아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그러면 왜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페트리 접시 가운데에 떨어뜨린 암모니아수,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떨어뜨리게 되면 암모니아수가 증발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분자가 움직여서 나가게 되는 걸 증발이라고 하는데, 그 증발 현상을 통해서 암모니아수가 암모니아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간 암모니아 기체가 점차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빨간색이 순서대로 물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41쪽입니다. 241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PV는 일정 혹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 이것을 이야기하는 법칙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면요, 압력을 점차 키웠을 때 과연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 부피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실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냐면요, 지금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60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1.5가 되면 공기 부피는 40이 됩니다. 그리고 2가 됐을 때는 30이 되죠. 그 다음에 2.5일 때는 24가 되고 3일 때는 20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공기 부피 변화는 보일의 법칙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은 온도와 기체 부피와의 관계로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에 대한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봅시다.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실험 세팅이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빨간색 잉크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잉크가 온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올라간 높이로 측정을 한 결과 온도가 20도일 때는 약 5.2cm 정도 되고요. 40일 때는 10cm 정도 되고 60일 때는 15.1cm 정도 올라간다,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게 봅시다. 1번, 온도에 따라 그래프 변화에 대해서 그려보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0도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일 때는 5.2니까 가운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0도실 때는 10cm, 그 다음에 60도실 때는 15.1, 15cm 정도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도와 기체 부피는 비례한다.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도 커지게 된다. 어떻게 커진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 정도 커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얘기했죠? 교과서 258쪽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탐구 과정입니다. 맨 처음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였을 때 과연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에 시계 접시를 해서 뚜껑처럼 닫아놓고 그 위에 얼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끓였을 때 그 물이 시계 접시 아래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과연 시계 접시 아래쪽에 있는 그 액체가 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이 탐구 과정의 내용입니다. 정리하게 봅시다. 과정 2, 4에서 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가? 과정 2는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과정 4는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과정 4와 5의 결과를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인지 물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종이로 물에 닿으면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원래 비커 담겨있는 물과 같이 시계 접시 아래에 있는 액체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변하더라. 즉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 2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과서 264쪽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 변화.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입니다. 승화란 기체에서 고체 혹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든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든 둘 다 승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비닐 주머니에 넣어놓고 입구를 막은 뒤 과연 이 비닐 주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석회수를 비커에 넣고 비커에 담긴 석회수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는 과정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석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방금 전 비닐봉지에 담겨놨던 그 드라이 아이스 물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한 것을 다시 석회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세 가지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럼 맨 처음 과정 봅시다. 비닐 주머니에 드라이 아이스 조각 2개 내지 3개 정도 입구에 넣고 막는다. 그렇게 됐을 때 비닐 주머니는 어떻게 되는가? 드라이 아이스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면서 비닐 봉지는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이산화기체로 변하고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비닐봉지를 빵빵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석회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집어넣게 되면 석회수가 보글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기포는 이산화탄소 기체로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석회수에 닿게 되면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죠. 그 다음 마지막, 비닐봉지에 담겨놨던 그 이산화탄소 기체를 똑같이 석회수에 집어넣어놨더니 이 석회수도 똑같이 뿌옇게 변하더라 이겁니다. 정리하기 1번. 과정 2의 결과를 드라이해서 상태 변화를 설명해보자. 설명을 했죠. 그 다음 2번. 과정 3, 4 결과를 상태 변화 일어날 때 드라이해서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자.
승화라고 했습니다. 기체에서 고체 혹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과정을 승화라고 하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 즉 승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산화탄소가 갖고 있는 원래 성질인 석회수를 붉게 만드는 그 성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교과서 269쪽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분자 배열의 변화,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실험 과정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시험관에 에탄올을 넣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입구를 비닐봉지로 막은 뒤에 에탄올이 상태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전체적인 질량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이 탐구 과정의 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시험관에 에탄올을 넣고 비닐봉지를 입구로 덮어 고무줄로 묶은 다음 비커를 세워 전체 질량을 측정한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에탄올이 담겨 있고요. 에탄올 입구를 지금 비닐봉지로 박아놨습니다. 이때 질량을 측정하니까 약 40g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에탄올이 담긴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담긴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에탄올이 기화하게 됩니다. 에탄올이 기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에탄올 기체가 갖고 있던 압력 때문에 비닐봉지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글씨 잘 좀 알아보세요. 그 다음 3번. 질량은 몇 g인가? 아래쪽에 질량은 몇 g인지 보니까 똑같이 40g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냐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 변화는 없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1번 봅시다. 과정에 의해서 에탄올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 2번, 과정 1, 3에서 에탄올의 질량과 부피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분자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자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에탄올의 분자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과정 2의 변화를 그림의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게 되면 에탄올 분자들이 지금 아래쪽에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넣어서 에탄올을 기화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에탄올 분자 모형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에탄올 분자들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도 커지게 됐다. 그리고 분자 배열도 불규칙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